문제를 이렇게 풀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내용을 아는 거에 불과한 거지 문제를 풀어내는 기법은 달라요. 또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내용을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또 문제를 풀어내는 스킬을 또 키워야 돼요.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푼다? 다릅니다. 그게. 그럼 또 문제가 이 내용이 문제가 나올 때에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나 모르겠는데 차고에서도 입증 책임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차고는 중요분의 차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럼 저는 항상 두 개를 같이 해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중요 부분의 차고는 누가 입증해요?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한다. 두 개를 같이 해오라고 하잖아요. 시험에서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거의 전무해요. 안 나와요. 중과실을 누가 입증하니? 이것만 내요. 처음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내용을 다 공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를 풀 때는 요구되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내가 수업을 하다 보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럼 당연히 문제를 잘 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문제가 안 풀려. 그럼 학생들은 내가 이론이 좀 안 됐는갑다 하고 기본 이론 동영상으로 가요. 동영상을 또 들어. 그리고 다시 시험을 봐보면 똑같아요. 점수는. 참 신기할 정도로. 이게 그건 뭐냐면 내용은 내용대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설명을 하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별도로 스킬을 길러야 돼요. 그걸 기르지 않고는 올라오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 이론 강의를 하고 실제 문제 풀이반을 안 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뭐가 돼 있어요? 한 부분이 잘 나오는 거고 전체가 잘 나온다면 작년에 하셨던 분이에요. 문제를 풀어내는 기법을 조금이라도 습득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이지 만약에 1월달, 2월달, 3월, 4월 오셔가지고 모의고사를 봤다. 근데 뭐예요? 점수가 안 나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작년에도 공부를 했는데 올해 3월, 4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건 작년에 공부를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몇 가지는 이걸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시험에서 시험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100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마라. 100을 하지 말고 그냥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있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 나올 만한 것만 몇 개예요. 한 20개 정도만 정확히 알고 가라. 나도 수업을 들어보거든요. 다른 수업을. 이거 말고 다른 거. 제가 필요한 자격증을 따려다 보니까 들어요. 기사 쪽에 수업을. 듣다 보면 뭐 어떤 게 나오냐면 강의하신 분들은 보통 그래. 이건 시험에 참 자주 나와요. 요건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라고 계속 강조를 할 때마다 시간 할 때마다 거의 막 20개, 30개씩 나오는 거야. 연병을 내가 언제 이거 다 외워?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할 때 저는 이건 100%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그 강사분이 그 선생님이 나한테도 100% 나와. 이것만 해. 그럼 좋겠어요. 난 그것만 하고 갈 것 같아. 그게 50개만. 그럼 50개만 가지면 20개 안 걸리겠어요? 그 짬밥이 얼만데? 이게. 그럼 제가 민법 총칙에서 첫 번째로 찍는 게 요 문제예요. 반사의 질서. 얘를 안 외우면 안 되는 거지. 반드시.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 옆에 있는 게 기출문제예요.
지금 요게 뭐냐면 마스터에 붙어있는 박스 문제고, 보이신가요? 저는 수업할 때마다 이 사회질서 위반되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거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반드시 외우라 그래요. 이게 핵심이니까. 두 개, 해당되는지 해당 안 되는지, 그렇죠? 이걸 반드시 외워라, 이걸.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 문제는 뻔해요. 요 사회질서에 반이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올 거야. 여러분들 시험은 가장 옳은 거 가장 틀린 거 이런 문제 안 내요. 극단적이야. 틀린 거면 틀린 거고 옳은 건 옳은 거야. 어떤 문제 있죠? 가장 옳은 거 그럼 뭐예요? 100% 옳은 것도 있고 80% 옳은 것도 있고 60% 옳은 것도 있어요. 다른 시험은 내요. 그거 가장 옳은 거 가장 틀린 거 퍼센트가 달라. 근데 여러분들은요 극단적이요. 죽일 놈 살릴 놈 그래요. 그래서 답을 찾기가 편하다고. 이게 그러면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제가 기준이에요? 항상 법률행위시야. 모든 민법은 법률행위시가 기준이야. 선인지 악인지 언제가 기준이에요? 법률행위시. 법률행위시가 뭐야? 계약시. 그렇죠? 자준지 타준지 언제가 기준이에요? 법률행위시. 그렇죠?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가 기준이야? 법률행위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요? 언제가 기준이야? 법률행위시.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인가요? 여기 어디가 있어? 여기 법률행위시 이게 동그라미야. 키워드가. 키워드를 항상 동그라미 치는 거야. 문제를 풀 때게. 여기다가 틀렸네. 요런 짓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반사회 질서에 해당이 되는 거, 안 되는 게 언제냐. 그걸 동그라미 치는 거지. 법률행위시가 기준이다. 이게 항상. 법률행위시, 계약시, 매매시. 이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한 자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가 포인트야. 왜? 무효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 아니, 심지어 무효는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야. 내가 우리 집사람을 놔두고 첩계약을 맺었다? 그럼 첩계약을 맺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무효라고 안 해. 그럼 첩계약은 유효겠네. 무효 사유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무효인 거야. 그래서 누구나가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취소는 주장하기 전까지는 유효거든. 그럼 누가 주장해야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취소는 특정이 정해져 있는 거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왜? 주장 안 해도 무효니까. 주장 안 해도. 그러면, 무효. 누구든지. 여기 법률행위시 키워드를 찾는 거야, 키워드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게. 그럼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한다. 사회질서가 변천할까, 안 할까? 안 해. 오늘 지금 상투 틀고 있어야 되겠네. 상투를 잘랐잖아. 왜? 상투가 있고 도포가 있으면 얼마나 거추장스러워.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그 조선시대 첩계약은 유효야 무효야? 유효. 지금은 난리 나죠. 얼마나 무서운데 아줌마들이. 그렇죠? 그럼 시대 변천에 따라 변해 안 변해? 변한다는 거야. 이 사회 질서라는 게. 예전에 봐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인사 안 한다? 그렇죠? 뒤져요. 요즘은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 버스 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자리 비키는 게 기본이야. 그렇죠? 지금은 안 비껴요. 휴대폰에 뭘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대 변천에 따라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야. 자, 더 볼게요. 여기 보험이란 말 나오죠. 보험금. 그렇죠? 보험금 나오면 앞뒤 안 봐. 그냥 반사회 질서에 해당이 되거든. 키워드가 뭐예요? 보험금이요. 자, 대리인이요.
그럼 대리인이 행위를 해? 아니면 본인이 행위를 해? 대리인이. 그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안 된다는 건 본인이 기준이겠어? 대리인이 기준이겠어? 대리인을 가지고 기준하겠죠. 이게. 자,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키워드를 동그라미 쳐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요건 놔두고 이걸 한번 봐볼게요. 아이고. 자,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위반되는 건 뭐가 있어요? 여기 첩계약 단절 보이죠? 그럼 해제 조건 나오면 얘는 뭐야? 여기는 무효야, 무효. 그렇죠? 근데 여기 해제 조건이 뭐가 들어가면? 정지 조건이 나오면 증여는 유효, 무효? 유효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지. 키워드지, 이게요. 보험금 나오면요. 무효가 되지. 범죄를 범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합니다. 대가를. 그럼 이건 당연히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범죄를 범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허위 진술, 진술 대가로 뭔가 초과해서 뭔가 지급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든지 적극 가담 그러죠? 그 다음에 평생 경업금지, 사찰의 필수 불가기란 임야를 증여했다. 그럼 도박 자금을 대여하면 당연히 사회질서를 위반해요. 그 다음에 요 표시된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은 원래 103조 위반이 아닌데 키워드가 어디예요? 표시된 동기의 불법.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 선공보수는 무효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민사사건에 선공보수는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된단 말이야. 변호사 아닌 자가 변론의 대가로 뭔가를 받기로 했다든지 과도한 유학벌,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103조 위반이 되지. 뇌물이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하나 더 넘겨볼게요, 이제. 아이고. 자,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이건 위반이 아닌 거야. 핵심은 요 두 개거든, 박스가. 그러면 강박은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강박이 나오면 103조 아니다, 비진의가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강박이란 글자가 보이면. 보여드릴게요. 조세 포탈, 누구나가 조세를 안 내고 싶어 하잖아요. 103조 위반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에. 여기 가장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비자금 보인가요? 비자금,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무효인데 이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지. 103조는 반환 청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주지직 임명, 해외 파견, 이 투기 목적. 그런데 투기 목적도 누구나가 돈이 있으면 하고 싶으니까 103조 위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매매할 때는 몰랐는데 매매 이후에 범죄로 취득한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왜? 반사의 질서는 언제가 기준이에요? 계약 시, 법률 행위 시. 근데 계약 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야. 그럼 유효라는 개념이지. 자,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리권을 수여해서 요걸 처분해 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지. 그럼 요건 뭐가 돼요? 유효. 부척 관계는 당연히 뭐야? 부척 관계에서 요 부척 관계를 맺으면서 한 약정. 요건 무효가 되죠. 이게 뭐예요? 지금 해제 조건이고 부척 관계를 종료로 해제 조건이다라고 돼 있죠? 이건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단지 부척 관계를 단절하면서 증여하기로 했다. 이건 뭐예요? 유효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정지 조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은 줄을 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103조 해당이 되는 건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해서 시험에 나온 게 있어요. 지문을 봐보실래요?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다 기출이 된 지문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형적으로.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 자,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교통비 식사비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유효지. 그렇죠? 근데 그걸 상당히 초과했을 거야.
그 용인 될 수 있는 뭐라고요? 수준을 넘었다. 이게 포인트지. 넘었다. 그럼 이건 초과된 거잖아요. 그럼 몇 조 위반? 반사의 질서 동그라미 무효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보험. 나 같으면 안 읽어 그냥. 보험이요. 그럼 뭐요? 무효요. 보험금 편취할 목적. 뻔하지 뭐. 변호사 아닌 자요. 이건 당연히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되는 거야. 부정된다. 이게 엄청나게 빨라요. 읽는 속도가. 그러면 여기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 들어왔죠. 이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준 건 유효 부효. 이건 유효가 되는 거라고.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까 동기의 불법 있죠. 동기불법. 그러면 여기 뭐야? 법률행위 동기라고 돼 있죠. 동기가 뭐라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됐어. 그럼 동기는 표시가 되지 않으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여기는 무효가 되진 않는다 그랬어. 근데 얘하고 얘를 연결해 보면 상대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표시됐거나 알려진 동기요. 지문이 다르죠. 그러면 동기의 불법은 유효이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강박 보이죠? 강박이 나오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다는 거지. 그 키워드를 모은 게 박스란 말이야 아까.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보이죠? 그럼 무효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 세금은 누구나 안 내고 싶어 하거든. 그럼 103조도 아니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결국은 쉬운 게 키워드를 알아서 키워드를 접목할 수 있어야지. 그럼 아까 우리가 여기 나왔던 요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야? 그걸 가지고 찾는 거야. 그럼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항상 키워드가. 자, 10개 봐보죠. 10번. 여기도 똑같아. 봐봐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세금이죠. 여기 세금. 그리고 투기 목적 들어왔죠. 그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상속세, 세금이네.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세금이야. 그럼 누구나가 면탈하고 싶은 거지. 손가락질 받을 짓이 아닌 거지. 103조 위반이 아니단 말이죠.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무효인데 103조 위반이 아니었던 거지. 그렇죠? 이건 10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얘가 유효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무효인데 반환 청구 받을 수 있는 무효지. 그 다음에 여기 반사의 질서는 당연히 무효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왜?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는 게 103조 그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그렇죠? 이런 건 추인이 안 되잖아요. 강행복귀 위반되는 것들. 그럼 결국은 이건 이제 마무리지. 끝 마무리. 그럼 결국은 여기까지 몇 개예요? 14개 지문이지만 자, 근데 이게 반복이 돼요. 자, 이게 지금 1번이잖아요. 그러면 뻔해요. 쭉 읽다 보면 통상의 용인될 수준을 넘었다. 그죠? 보험금, 그다음에 변호사 아닌 자, 도박채무,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그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동기. 이건 아니지만 여기는 뭐예요?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졌다. 7번에 강박, 강제집행, 양도소득세. 또 넘어가면 여기 양도소득세, 투기 목적, 면탈, 요거 상속세, 명의신탁, 무효지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게 13개, 14개지만 이게 5분도 안 걸린다는, 5분이 무슨 5분이에요? 이게. 반드시 그게 애워져 있어야 돼, 안 애워져야 돼요? 애워져 있어야 이게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고요. 이 문제 스타일이 요 근래 5년 동안 빠진 적이 없어요.
반드시 들어가는 문제라고요, 이게. 아셨죠? 자, 시간이 없네. 자, 나중에 한번 요걸 좀 외워갖고 오시라고. 알겠죠? 이걸. 자,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